자, 오늘 기출문제 분석은 여러분들 인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지형단원에서 어려웠던 한반도의 형성, 그러니까 지체구조, 지각변동, 암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다면요, 이번에는 인문지리 쪽으로 넘어와서 인구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와 인구 구조, 또 그리고 그 지역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우선 출제 경향을 한번 볼까요? 전국연합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평가원 시험에서도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항 번호를 보게 되면은 앞쪽 페이지보다는 뒤쪽 페이지로 가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면에 있어서도 좀 높은 편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아야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지역의 위치 이런 것들도, 좀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유형 첫 번째인데요. 보통 이제 인구 구조를 가지고 그 지역성과 연결해서 보기 문항을 주고 여기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는 여러분들 주로 그 지역의 이제 연령 구조를 말해주는 거죠. 연령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 유소년층과 그 다음에 청장년층,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노년층. 자, 이 세 개의 연령층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그 지역마다 좀 다른 연령 구조의 특성을 보입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볼까요? 가는 여러분들 나와 비교해서 보세요. 우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 아래쪽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층은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연령대가 높습니다. 바로 촌락 지역이 되겠죠. 자, 여기가 어딘지 알면 훨씬 더 좋긴 할 거예요. 하지만 꼭 몰라도 우리가 정답으로 이끌어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냥 참고 삼아, 여기는 충남의 청양이라는 지역이고요. 근데 나 지역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죠. 어디입니까? 울산입니다. 자, 울산 한번 보세요. 가와 비교한다면 청장년층의 연령 구조가 연령대가 아주 비율이 높죠. 그리고요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비율은 적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보기로 가서 우리가 옳은 것들을 찾아보는 건데요. 촌락 지역은 나 대도시 지역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일렬로 줄을 딱 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위치한 연령, 요걸 우리가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과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자, 니은 한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유소년층 비율이 높다. 유소년층 비율이 우리 피라미드 보시면 알지만 적죠? 자, 디귿 볼게요. 나는 대도시 지역은 촌락 지역보다 총부양비가 낮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총부양비 앞으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총부양비에 대한 개념을 우선 한번 잡아봅시다. 총부양비는 누가 부양을 합니까? 청장년층이 부양을 하죠. 누구를 부양하죠?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부양을 하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 게 총부양비인데요. 참고로 말하면 딱 두 개 층이 있는 거죠. 부양을 하는 연령층과 부양을 받아야 되는 연령층. 곧 청장년 비율과요, 총부양비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의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 총부양비는 낮습니다.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 총부양비는 높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청장년 비율이 높은 나가 가보다는 총부양비가 낮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령화 지수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요. 노령화 지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에요. 당연히 우리 촌락 지역이 어때요? 유소년 수는 적고요. 노년 비율은 높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 높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실수록 그 지역은 대부분 유소년 비율이 낮거든요. 노령화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잘못됐죠.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지금 뒤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 같이 또 한번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자, 올해 4월에 나왔던 건데요. 연령층별 인구 비중인데요. 우리 앞쪽에서는 지금 피라미드를 그대로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그래프를 주면서 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A, B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우리 경상남도 지역, 그 다음에 우리 B가 앞쪽에도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울산이에요. 울산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도시입니까? 공업도시입니다. 공업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뭐예요? 광역시입니다. 대도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비율이 높을까요? 청장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A와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또 이와는 반대 지역을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 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낼 거는 거의 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그래프에서 가 볼게요. 가 노년층 비율 뭐 한 26%, 7%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청장년층 비율은 한 63%, 64% 정도 되겠네요. 그쵸? 나를 볼게요. 노년층 비율은 약 한 10% 정도 되겠고요. 청장년층 비율은 76%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노년층과 청장년층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어떤 연령층도 알 수 있어요? 유소년층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유소년층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00에다가 이 청장년층과 노년층을 더한 값을 빼면 그게 바로 유소년층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A가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가가 바로 A가 되겠고요. B가 바로 나가 되겠죠. 가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피라미드형이라는 인구 구조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때야 돼요? 노년층의 비율이 낮은 연령 인구 구조가 바로 피라미드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가 되겠죠. 우리 앞쪽에서도 중위연령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위연령은 촌락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가 지역이 지금 노년층이 많잖아요. 청장년층은 나보다 적고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푸는 게 큰 어려움이 없죠? 자, 총부양비 아까 전에 뭐만 보면 되나요? 청장년층 비율만 보면 돼요. 청장년층 비율이 높을수록 총부양비가 어떻다고요? 낮다고요. 그러면 A는 B보다 청장년층 비율이 적잖아요. 그러면 총부양비는 높겠죠. 3번도 틀렸습니다. 유소년층 인구 비중 어떻게 됩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대충 구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보여요. 당연히 유소년, 근데 꼭 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울산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소년층 더 비중이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4번도 쉽게 구할 수 있겠고요. 노령화 지수 우리 앞에서도 있었죠.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령화 지수가 100이 된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노년층 비율과 유소년층 비율이 같으면 100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유소년층 비율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우선 나부터 해볼까요? B부터 해볼까요? 76, 12이지 않습니까? 86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죠? 유소년층 비율이 14가 되죠. 그러면 14분의 노년층 비율인 10이니까
이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15, 당연히 이 부분은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어때요? 연결 자꾸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2019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작년 수능입니다. 자, 어때? 이것도 보면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나와 있고요. 노년층 인구 비율 나와 있어요. 그럼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노년층 인구 비율을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인구 구조도 알 수 있나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100에다가 유소년층 더하기 노년층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에서라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 자, 우선 여기는 경기 지역이죠. 여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별표 해놓으세요. 여기가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이 많이 나오는 이유 뒷부분에 계속 나올 텐데요. 여기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왜냐? 세종은 정보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이 많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젊어서 아이도 많이 낳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소년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전라북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부산이 됩니다. 우리 좀 전에는 울산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 지금 경기, 세종, 전북, 부산. 여러분들 우선 세종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유소년층이 가장 높다 그랬죠? 그러면 가가 바로 뭐가 됩니까? 세종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노년층 비중이 높은 곳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층 비중이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이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네? 구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라북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 지역이 노년층 비중이 가장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 지역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 전라북도 지역은 여러분들 촌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나와 다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남아있는 게 뭐죠? 경기도와 부산입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더 젊을까요? 부산이 더 젊을까요? 맞습니다. 경기도가 더 젊어요. 자, 여기에요, 여기. 바로 나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더 젊고 아이도 많이 낳죠. 부산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고령화된 그 광역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도 특징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광역시 중에서 굉장히 노년층 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은 조금 앞에 들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자, 특히 1번 같은 거죠.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다. 여러분들 우리 김천 같은 곳이 혁신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면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이전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수도권 아닙니까? 경기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지 않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노령화 지수 지금 나오고 있죠. 가가 세종 아닙니까? 여러분, 세종은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노년층 비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러면 유소년분의 노년인 이 노령화 지수가 높을 수가 없겠죠? 2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요, 3번 보기 주의하세요.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인구가 많다, 그냥 뭘 물어봤어요? 수를 물어본 겁니다. 나가 어디라고요? 경기도라고요. 가는 어디라고요? 세종이라고요. 세종, 경기 지금 1200만 가까이 되거든요. 1300만 원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소년층 비율이
10%가 된다. 그러면 경기도는 100만이 넘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세종의 인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 자체는 유소년층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바로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물어보는 것이냐 수를 물어보시는 것이냐 이거 되게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요. 다는 그러니까 부산은 전라북도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총부양비는 지금 무슨 연령대만 찾으면 됩니까? 청장년 비율만 알아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강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부산이 어떻나요? 지금 부산은 유소년과 노년으로 봤을 때 유소년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대강 하시면 됩니다. 대강 한 11점 얼마 정도 되겠죠? 한 11.5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4.5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합한 값이 얼마죠? 26이 되겠죠. 그러면 청장년층 비율이 100에서 26을 뺀 거니까 74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전라북도는 어떤가요? 전라북도 한번 볼게요. 지금 우선 유소년층부터 볼게요. 유소년층이 12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1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년층은 전라북도 지역이 한 17.5 정도 되겠죠?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벌써 한 30.5 정도 되죠? 그러면 비율이 69.5%가 바로 청장년층이 되겠죠. 어디가 더 많아요? 부산이 더 많죠. 그러면 총부양비가 총부양비 부산이 더 낮죠. 전라북도가 더 높고요.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호남권 다는 지금 어디입니까? 부산인데 부산은 뭐예요? 영남권이죠. 라가 전라북도가 뭐예요? 호남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수능 문제인데 앞에 문제보다는 약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2018학년도 10월달 전국연합인데 앞에 문제와 어때요? 수능 문제와 거의 흡사한 문제가 보입니다. 청장년층 인구 성비가 나와요. 성비. 지금 달라요. 성비는 뭐예요? 여성을 100으로 봤을 때 남성의 비율, 요 X가 바로 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은 뭐예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같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와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지금 엄청 많죠. 뭐가 많다는 거예요? 남자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걸 남초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어요. 양구인데요. 자, 양구라는 이름은 모르더라도 지금 여기가 휴전선 아닙니까? 휴전선이면은 군사 지역이겠죠. 군대 누가 가요? 여자가 갑니까? 남자가 갑니까? 여자도 가긴 하지만 누가 월등히 많나요? 남자가 많죠? 그러니까 가는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양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성비로 봤을 때 지금 총 부양비가 제일 낮은 다가 성비도 오히려 여자가 조금 더 많죠. 자, 총부양비가 많다는 말은 청장년층 비율이 많다는 거고요. 여성이 좀 많다. 바로 서울이 되겠습니다. 다가 바로 어디입니까? 서울. 이런 대도시는 주로 여성이 조금 더 남성보다는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총부양비가 40 정도이고요. 청장년층 비율이 그 성비에 있어서 110 정도 되는 지역. 자, 여기가 바로 화성인데요. 바로 이 화성 지역이 나가 되겠습니다. 화성 지역은 수도권에 있어서 경기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에요. 이런 공업 지역에 바로 이 외국인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이 남성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나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화성이에요. 화성. 다가 어디고요? 서울입니다. 자, 나는
화성 지역에서는 배꼽축제. 배꼽축제 어디서 합니까? 바로 양구에서 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여기가 양구라는 거 알기 어렵죠. 근데 지금 보기를 보면은 양구 지역이 어디 나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모를 때는 이 보기를 먼저 보고 이 지역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가는 양구는 우리 군사 지역이고 촌락 지역이죠. 다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제조업의 출하액, 이게 공장에서 출하하는 게 많다? 말도 안 되죠, 그쵸? 군사 지역인데. 그래서 1, 2번 다 틀렸고요. 중위연령 나옵니다. 중위연령은 촌락 지역에서 높죠. 자, 우리 가가 여기 지역에서는 가장 촌락 지역 아니겠습니까? 중위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가가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이 뭐예요? 생산자 서비스업이 금융, 보험, 법률, 컨설팅, 자, 이런 기타 등등의 아주 고차적인 서비스지요. 이게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서울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울은 화성 지역보다 생산자 서비스 종사자 비중이 높다. 맞죠? 이게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인구 문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인구의 어떤 수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지역과 연결을 시키고 그 연결을 시킨 게 또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 물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은 다나가 수도권이죠.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 문제도 아주 대표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앞에 거와 또 반복되는 부분도 많았죠. 잘 풀어봅시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2018학년도 7월 달에 나온 건데요. 자, 우리 영남권의 시도별 인구 구조인데 우선 영남권 여러분들, 이 영남권이 어딘지부터 좀 정의를 못 내리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선 광역시 중에서는 영남권이 어딥니까? 가장 큰 부산, 대구, 울산, 요게 바로 영남권이죠. 도로 따지면 어디예요? 경북, 경남이 바로 영남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부산 나와 있어요. 부산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도 부분이 새까만 부분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유소년층 비중이 더 낮고 노령화 지수는 더 높은, 그러니까 A가 좀 더 촌락 지역이죠. 촌락 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기가 A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경북입니다. 그러면 C는 자연스럽게 어디가 되죠? 경남입니다. 경남이 부산과 울산 근처로 해서 또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 남해안 지역으로 해서요. 남동 임해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마산, 울산, 마산이라든가 창원, 진해 이런 지역들로 해서 이제 우리 공업지역이 많이 발달해서 도시가 경북보다는 많거든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지역 한번 볼게요. 대구와 울산 중에서 노령화 지수가 좀 더 높은 B가 있고요. 그 대신 유소년층 비율이 좀 더 낮습니다. B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대구가 되겠고 좀 더 젊은 도시가 바로 D가 되겠죠. 그래서 D가 울산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은 유소년층 비중이 높고요. 당연히 그러면 노년층 비율도 대부분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A는 경북은 B, 대구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령화 지수가 높고 그 다음에 유소년층 비중은 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를 보면은 대구잖아요. 노령화 지수가 딱 100 정도 됩니다. 자, 노령화 지수가 100 정도 된다는 말은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요. 유소년층과 노년층이 거의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구부터 한번 볼게요. 대구는 유소년층이 지금 13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노년층도 얼마 정도? 13. 그러면 청장년층 얼마입니까? 합하면 26. 그러면 청장년층 74 되거든요. 자, 그런데 경북은 이거 해볼 수 있어요. 경북은 12.5 아닙니까? 유소년층 비중이 12.5 맞죠? 이렇게 쭉 내려와 보세요. 여기 딱 오니까 12.5죠. 자, 근데 150에 가깝죠 지금. 150이면은 한 배 반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선 12에다가 요 12의 절반이 6 아닙니까? 그러면은 약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8, 1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18, 19. 그러면은 요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21.5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31.5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68.5%가 청장연인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대구가 경북 지역보다 청장년 비중이 더 높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 인구 비중이 더 낮다. 자, B는, 대구는 D, 울산보다 노년층 인구 비중이 낮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해볼 수 있겠죠. 그쵸? 노령화 지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대구는 지금 아까 전 노령층이 13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은 15잖아요. 지금 유소년층 비중이. 근데 50 근처죠.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7, 8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자, 총부양비는 무슨 연령 구조만 알면 됩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중만 알면 됩니다. 자, 경남 C는 D, 울산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울산이 좀 더 젊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청장년 수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디귿은 정답이 되겠고요. A는 경북, D는 울산. 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5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모든 값을 구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충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알겠나요? 노령화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노년 연령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고 유소년층 비중과 노년층 비중을 가지고 청장년층 비중을 알게 되면 총부양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1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3번 문제, 이것도 평가원 문제인데 좀 어려웠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년부양비, 총부양비를 알면 무슨 부양비도 알 수 있냐면 유소년 부양비도 알 수 있어요. 자, 왜냐면요. 총부양비가 어떻게 구해지나? 총부양비는 노년 부양비 플러스 유소년 부양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알 수 있겠죠. 유소년 부양비. 그래서 유소년층 비중이 많은지 적은지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지역들 한번 볼게요. 어딘지.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역들요. 생각보다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강원도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경기도와도 접하고 있고 충청북도와도 접하고 있는 요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 전체에서 봤을 때 거의 한 가운데 정도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원주입니다. 원주. 요 지역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위치를.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보이는 지역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안동.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대전이거든요. 여기가. 그다음에 요 위가 세종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세종이에요. 세종 바로 위에. 자, 여기가 어디냐면 충청남도의 천안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게 총 인구수를 좀 대충이나마 알면 쉽거든요. 천안, 원주, 안동이라고 하는 세 도시가 그렇게 또 유명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시는 또 아니죠. 광역시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난해한 문제긴 했는데 우선 인구가 가장 많고요. 가장 많죠. 가가. 그리고 총부양비가 가장 낮으니까 젊은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 부양비가 좀 낮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천안이에요. 천안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거의 뭐 수도권이라고 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교통이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세종과 대전과도 이제 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천안은 굉장히 인구도 많습니다. 약 50만이 넘죠. 자, 그래서 가가 천안이고요. 그러면 다가 바로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총부양비가 가장 높고 노년층이 많은 다가 바로
안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특징적인 지역들을 보통 주는데 그 지역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세부적인 지역을 주면 조금 더 어렵긴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천안은 나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적다? 아니겠죠. 그쵸? 여러분들 유소년층 인구 비중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년 부양비에서 이제 유소년 부양비를 빼내면 그 유소년 부양비 자체를 가지고 그게 낮으면 그쵸? 유소년층 부양비가 낮다. 유소년층 부양비가 높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유소년층 인구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연령층이 더 높은 데가 어디냐. 다가 더 높겠죠. 안동 지역이.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가 높죠. 틀렸고요. 가는 강원권이다. 아닙니다. 충청권이고요. 원주가 바로 강원권이죠. 그 다음 여기 좀 혁신도시 또 나오죠. 선생님이 혁신도시 자료 유튜브에 있는 거를 여기 카드로 삽입을 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나는 원주인데 원주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혁신도시가 바로 원주에 있어요. 그리고 안동에는 우리 경북도청을 이전했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요?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 있던 수능 문제도 이와 비슷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 누가 가장 높겠나요? 총부양비가 낮은 순서대로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 나, 다 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나다는 세종, 여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이 세종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내가 말했었죠? 바로 15세 미만 유소년층이죠. 이 유소년층이 가장 많은 게 어디라고 했어요? 세종이라고 했습니다. 19.8% 보입니까? 가가 바로 그래서 세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지금 유소년층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으로 청장년층 비중이 지금 어디가 더 높아요? 바로 타가 더 높죠. 타가 더 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년층은 적습니다. 여러분들 대전은 광역시고요. 충남 충북은 도예요. 당연히 다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대전이 되겠죠. 그렇죠. 자, 대전은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서비스업 및 전문 과학 이런 그러니까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많겠죠. 가장 높지 않습니까? 비중이 그치? 그러니까 다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대전이 되겠고요. 가가 세종이 되겠고 나는 바로 충남 충북이 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충남 충북의 특징 여러분들 보세요. 제조업이 꽤 많이 있죠. 자, 기역 가는 충남 충북, 나는 세종 틀렸습니다. 자, 대전은 세종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청장년분의 유소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소년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특히 세종 여기 보세요. 세종은 청장년층 비중은 대전보다 낮은데 유소년 비중이 높으니까 당연히 유소년 부양비가 대전이 더 낮겠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충남 충북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해보면 되죠. 맞죠? 노년층 분의 유소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분의 노년 곱하기 100. 너무 쉽죠. 그래서 디귿 정답이 되겠죠. 충북 충남은 대전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낮다. 여기 지금 어때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높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역시나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약간 문제 그래프 유형이 조금 다른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4개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 울산, 전남, 충북이에요. 여러분들 경기, 울산 이렇게 묶을 수 있겠고 전남, 충북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유소년층 인구 비중, 청장년층 인구 비중,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바로 1이에요. 1. 그렇죠? 그럼 여러분,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선생님 어딜까요? 경기일까요? 울산일까요? 전남, 충북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어디냐면은 바로 청장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울산입니다. 이건 공업도시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가와 라가 울산과 경기가 되겠죠. 그러면 라는 바로 뭐가 됩니까? 경기도입니다. 그럼 경기도는 뭐가 높아요? 유소년층 비중이 이 중에서는 가장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청장년층 비중이 전남과 충북이 있는데, 여러분들 전라남도 지역이 더 촌락 지역 같으세요? 충청북도 지역이 더 촌락 지역 같으세요?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순서는 나다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1등과의 격차인데, 바로 나 지역이 어디가 되냐면 충북 지역이 되고요. 다 지역이 전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지역이 조금 더 촌락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또 연결해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가는 울산, 나는 충북, 맞죠? 자, 그 다음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비중으로 말해주는 거니까 가장 높은 지역이 다다. 왜? 청장년 인구 비중이 가장 낮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미 1번으로 이끌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왜 약간 삐걱삐걱거리고 있냐면요. 여기 지금 2018학년도 수능이라고 했는데 수능이 아니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편집하다가 여러분들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 나옵니다. 유소년 부양비. 지금 청장년 인구 비중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되겠죠. 가 한번 보세요.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 분의 유소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울산 지역이 청장년은 가장 많은데 요 라보다는 오히려 유소년 부양비는 더 유소년층 비중은 적잖아요. 그러면은 유소년 부양비가 더 낮겠죠. 그래서 D가 틀렸고요. 노령화 지수는, 자, 다와 라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노령화는 어디가 심하겠어요? 다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7학년도 7월달 문제입니다. 경기, 세종, 울산, 전남 4개 지역에서 찾는 건데 시도를 우선 구분을 했고요.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지금 요 두 개 값인데 여러분들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A 어디라고 보십니까? 경기, 세종, 울산, 전남에서 당연히 A는 전남이라고 우리 유추가 되죠? 왜? 가장 연령층이 높잖아요. 연령층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세종은, 여러분 선생님, 세종은 유소년층이 가장 많은 데가 세종이라 그랬죠. 그럼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D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세종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끌어서 가겠죠. 그러면 이제 B와 C가 있는데요. 노년 부양비가 조금 더 높은 게 B고요. 도 이제 지금 어디 했어요. 지금 전남 했고요. 세종 했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와 울산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도가 B잖아요. 그러니까 B가 뭐가 되겠고요? 경기가 되겠고요. C가 울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경기, C는 세종. 틀렸죠? A는 B보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B, 경기도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크다. 뭐 당연히 아니죠. B, 경기도는 D, 세종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세종이 이제 유소년층이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노령화 지수는 낮겠죠. 왜?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유소년분의 노년이니까.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C 봅시다. 전국 평균에 비해 중위 연령이 높다? 울산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청장년층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젊은 도시인 거죠. 젊은 도시면 중위 연령이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총부양비가 낮다. 이 말은 뭐예요? 나 청장년층이 비율이 높다 이 뜻입니다. D, A. 당연히 D가 세종이 젊으니까 총부양비가 낮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1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의 그래프 변화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 노령화 지수가 100인 선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100이면 뭐라 그랬어요? 유소년 수와 유소년 비중과 노년 비중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부양비는 뭐와 연관이 있나요? 청장년층 비중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게 낮아져요. 어디까지 낮아져요? 요까지 낮아지죠. 그러면 1970년부터 2015년까지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계속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15년을 지나면서부터는 이 총부양비가 높아지잖아요. 그 말은 청장년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기억 1970년 노년층 인구 비중은 2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요. 총부양비가 지금 여기 50이니까 여기 요 가운데 정도가 뭐 한 75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약 한 80%가 나왔다. 25 이거는 그 다음에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죠. 노년층 비중이 20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도 초고령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2030년 노년층 인구는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100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을 넘어서는 순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죠? 자, 중위 연령도 지금 청장년층 비중이 떨어지고 노인층들은 늘어나는 거니까 중위 연령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은 아까 전에 좀 전에 이거와 설명을 같이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요 문제부터는 약간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무 길잖아요. 지금 인구가 한꺼번에 듣기가 어려우니까 요 문제는 다음 유형으로 해서 또 녹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